안녕하십니까 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유익한 껌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대대기자 권홍우 기자님과 함께하는 권홍우의 돈과 역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우리 여행의 항해사 권홍우 기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 주말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주말 이 컨텐츠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게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수업의 그런 재료가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 그 각도기TV 그 스폰을 시작한 그 주식회사 델리스의 요 순간이 있습니다. 요 순간 이 델리스에서 우리 권 기자님 꼭 드리라고 딱 물에 넣자마자 30초면 바로 맛있는 국물이 돼요. 이걸로 뭐 오뎅 꼬치도 드셔도 되고 콩나물국 드셔도 되고 뭐 된장찌개 뭐 다 김치찌개 다 하실 수 있어요. 국물 베이스 만드는데 탕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이거 드시기 맛있게 드시라고. 잘 먹겠습니다. 네. 지난번 튤립버블에서도 과거 다른 튤립버블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튤립버블과 더불어 중세에 정말 3대 광풍이자 공황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의 프랑스를 현재와 같은 모양새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놀라운 과거 역사적인 사건,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시피 하면은 프랑스 아니고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시시피 강이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강이 아니라 미시시피 지역이라는 거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중서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중서부의 3분의 1? 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국 중서부의 미시시피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루이지애나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루이지애나. 네. 거기는 천혜의 땅입니다. 곡식을 뿌리면요, 봄에 뿌리고 나갔다가 땅이 하도 넓길래 비옥하고 걸어오면서 수확을 한다, 이럴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지역 일대 루이지애나, 미국 중부 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이라고 하죠. 네. 그쪽뿐만이 아니라 캐나다까지 포함하는 지방입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우리나라 몇 개 들어간 땅덩어리네. 미국에 있는 루이지애나만 하더라도 미국 영토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으로 경제난을 풀려고 시도했던 것이 바로 미시시피 버블 사건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일종의 투자 사건이죠. 투자 사건인데, 자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서, 여러분 이 미국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성경에서 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고 바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고, 그건 바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바로 거기였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투자할 거니까 여러분 리턴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니 어서 투자를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모집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곳에는 절박했는데요. 했던 주체는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프랑스인이 아닌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라고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문제의 인물 존 로가 나옵니다. 드디어. 존 로를 그 슈페터가 역사상 최고의 화폐 전문가라고 얘기를 평했을 정도로 화폐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금융세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금은방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 당시 금은방이란 거는 금을 막 끊으면은 금을 내가 막았다는 일종의 어음을 발행해 줍니다. 그렇죠. 이게 어음이 화폐와 같은 신용도만 있다면 지폐처럼 쓰여요. 또 어음을 금을 담보로 해서 금 예탁 증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초기에 금융업, 은행업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어요. 존 로는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금융 실무를 익힌 것이죠. 이 사람이 좀 격정적이고 수학을 좋아하고 또 확률을 이용해서 노름을 하면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또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런던에서 어떤 애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결투를 했어요. 결투 도중에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아. 그래서 런던 탑에 갇히게 되는데 네. 사람이 탈옥을 해요. 음흠. 그 유럽 여러 곳을 전전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도 그 도박장에서 수학을 이용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고 또 네덜란드 가서 첨단 금융을 배우고 이랬던 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옛날 아버지가 했던 대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예치금이 있다면 그걸로 지폐를 발행한다.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걸 영국에도 얘기를 하고 네덜란드에도 얘기를 하고 어디 다 얘기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통했어요. 왜 프랑스 사람들은 머리가 깨서 통했을까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뭔가 어려웠겠네. 그렇죠. 네. 재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짐이 곧 국가다. 근데 이 루이 14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허랑방탕했나요? 사치했나요? 사치도 했죠. 네. 그 베르사유 궁전이라고요. 네. 그 유명한 유럽에서 가장 사치스럽다는 궁전을 졌는데 예. 사실 그 돈은 프랑스 재정의 3%밖에 안 됐대요. 네. 그래서 그 사치의 상징이 그 궁전이지만 사실은 돈을 가장 많이 쓴 건 전쟁입니다. 역시나. 항상 전쟁으로 나를 지냈어요. 근데 프랑스는 왜 전쟁을 했느냐? 네. 힘이 센 자가 전쟁을 합니다. 힘이 약한 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프랑스는 전쟁을 일으킬 만큼 힘이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프랑스 국토를 보면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렇지. 있고요. 네. 지중해에서부터 북해까지 네. 바다는 그렇게 되고 또 땅도 비옥하고 어떤 땅은 하루 종일 내리치고 어떤 땅은 일교차가 뚜렷하고 네. 그래서 포도주도 프랑스 포도주가 유명하죠. 그만큼 네.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인데 예. 물산도 풍부하죠. 그렇죠. 근데 그 물산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루이 14세가 171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갔을 때는 국가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세수가 1억 4,500만 리브르. 예. 그리고 지출이 1억 4,200만 리브르. 300만 리브르 남는데요. 그 부채는 제가 보겠습니다. 30억 리브르가 쌓였어요. 30억 리브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인 게 그 당시 평균 임금이 3리브르였답니다. 연간 소득이 1,000리브르였고요. 그러니까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재정 위기에 빠졌죠. 네. 그리고 루이 14세가 바로 그 아들이 승계한 게 아니고 오래 사셨으니까 그 증손자가 승계를 했는데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가. 증손자가 네. 루이 15세로 했죠. 근데 5살이었어요. 냉? 그래서 루이 14세의 사위인 네. 오를레앙 필립 2세가 섭정을 했는데 네네. 섭정이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강구를 했어요. 예. 빚이 많으니 이 국가 채무가 많으니 채권을 갖고 오는 채권자들에게 네. 일률적으로 금리를 강압적으로 낮추고 그리고 정의법정이라는 걸 세워서 세무조사를 하고 네. 그 세무조사에서 조금만 이상하면은 감옥에 보내거나 노역에 시키고 네. 그러니까 불문이 뒤끌죠. 예. 또 부정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면서 그 가난한 민중을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나제나 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닥달하니까 네. 반란의 기미가 보입니다. 불만이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존로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에 솔깃했죠. 덥석 물어버리죠. 물었죠. 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프랑스는 물었던 게 그럼 우리는 돈 얼마나 내는데 왕실은 돈을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제가 하겠습니다. 토지를 담보로 주식을 발행하겠습니다. 우리 토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한테 종교 재산 뺏으라는 거냐? 귀족들의 재산을 뺏을 수도 없고 우리 유럽에 있는 토지 아닙니다. 저쪽에 신대륙에 가면 루이지애나 지방이 바로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식을 발행하면 됩니다. 루이지애나가 예. 루이의 땅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전에 루이지애나가 왜 돈을 못 벌었느냐? 그저 그 캐나다 지방하고 캐나다하고 요즘 오늘날 미국의 접경지대에서 담비 가죽이나 수입하고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담비 가죽은 대단히 큰 교육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담비를 모으거나 아니면 서인도 제도의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재배된 것 갖다가 다시 미국이나 북미 항구에 모아서 프랑스에 갖고 오고 이게 그 산업이었는데 네.
존 로는 그걸 엘도라도라고 사람들한테 환상을 심어줬습니다. 엘도라도 많이 들었는데 황금의 땅이라는 거죠. 엘도라도 예. 황금의 땅. 예, 네. 거기 가면 네. 스페인의 그 난민 시민지 남미에 보면은 포토시 인광산이라고 전 세계에서 네. 가장 큰 광산이 있었어요. 네. 네. 포토시 광산 같은 곳이 이 북미 대륙의 리지안에 있다. 우리가 그걸 개발하겠소. 그래서 그 미시시피 주식을 발행하고 그에 앞서서 방크 제네랄이라는 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방크 그 제네랄. 방크 제네랄이 프랑스의 국채를 그 방크 제네랄의 지폐로 바꿔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네네. 뭔가 다른 담보가 필요했어요. 그 매개체가 바로 미시시피사의 주식입니다. 근데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사려면 금화나 은화로는 안 된다. 반드시 방코 제네랄에서 발행한 화폐로만 사야 한다. 그 방크 제네랄은 또 하나 프랑스 국채와 교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시시피 주식이 값만 오르기만 한다면 그러면 프랑스는 앉아서 국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죠. 네. 오를레안 공도 섭정도 네. 그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은행도 방크 제네랄로 제한하고 또 발행액도 제한하고 네.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잘 점점 사람들이 주식을 살려고 모여들기 시작해. 예. 네. 뭐 얼마나 미시시피 주식이 인기가 있었던지 실제로 어떤 한 귀부인이 존 로가 타고 다니는 마차에 딸려들었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일부러. 예. 일부러 확 달려들어서 탁. 교통사고를 내고 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왜 냈어요? 미시시피 주식을 사고 싶어서 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몸을 던졌으니 당신 나에게 미시시피 주식을 파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던지 네. 방동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사갖고서 그 저택 겸 사무실을 썼어요. 네. 그 주변이 온통 천막청으로 뒤덮였다면 여기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투자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마부를 어떻게 심부름 보내는데 마부를 심부름 보내는 사이에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심부름 보내는 사이에 미시시피 이 회사의 주가가 2배가 올랐대요. 네. 근데 마부가 오더니만 나 더 이상 내 마부 노릇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돈이 생겼기 때문에 네. 마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대체할 마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2명이더라는 거예요. 네. 왜 2명 데리고 왔냐? 하나는 그 공장님, 나중에 공장이 되죠. 공장님 마부고요. 또 하나는 제 마부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 마부가 백만장자가 되고 네. 밀리어네어라는 백만장자란 말이 여기서 처음 생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자가 그때까지는 그런 부자가 없었는데 네네. 백만장자란 말이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만큼 프랑스는 그 미시시피 주식이 그 끝을 모르고 올라갔죠. 만약에 존 로가 네. 이런 그 미시시피 스킴을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네.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신용 시스템을 일부만 썼다면, 초기만 쓰고 다른 경제 정책을 썼다면 네. 존로는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버블이 되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부인이 공장 마차에 뛰어서 네. 뛰어들고 존로 저택 주변에 뭐 수백 개 천막이 생기고 네. 이런 대중의 광기가 그 주식시장에 불을 지른 거죠. 그 500리브르였던 액면 가격이 나중에 10,000리브르까지 치솟습니다. 근데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점점 발행액이 늘어나고요.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주식을 살려면 네. 모 주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시시피 주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 자체가 또 상승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피노프 했구나. 회사를 더 차려가지고 다른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이 다른 회사 주식을 사려면 미시시피 주식이 있어야만 이걸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해서 미시시피는 더 올랐다.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살려면 그 총 대금의 얼마는 그 제너럴 방크가 발행한 지폐로 하지만 그 점점 오르는 가운데 그 은행도 그 지위가 격상됩니다. 로얄 방크로 왕실의 은행으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제네랄에서 로얄로 로얄로 격상됩니다. 네. 로얄 방크가 한 지폐를 가져오되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미시시피 주식을 25%를 가져와라. 그 1차 증자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 미시시피 주가의 가격은 또
매수세가 형성되죠. 예.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증자를 하는데 손자회사가 아니라 3차 증자에서는 처음에 했던 미시피 주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발행했던 미시피 주식도 같이 갖고 가라.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네. 점점 올라갑니다. 네.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황금의 땅 루이지애나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개척민들이 가는 거죠. 네. 갔는데 가기만 하면은 인디언들이 성경 한 구절만 이어주면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네네네. 그 인디언이라는 서구적인 시각이고요. 네네. 미국 원주, 아메리칸 원주민. 네, 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성경 한 구절만 읽어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개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그 종교적 열망까지도 채울 수 있다. 아, 그렇게 선전을 했다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이건 사기네, 거기까지는. 네, 뭐, 어쨌든. 네. 처음부터 그 미시시피 회사에 대한 그 사기는 그 좀 과대 선전은 많았습니다. 네, 네.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포토시 은광산과 버금가는 은광이 발견됐고 그 옆에는 금강산도 있다. 그 소문도 퍼뜨렸어요. 아, 은뿐만 아니라 금도 있다. 네. 근데 실은 나중에는 그쪽에서 실제로 금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아, 네. 큰 광맥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더군다나 유전이 크게 터졌죠. 아, 네. 어쨌든 프랑스의 개척민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의 뭐 2만 몇 명이 갔다고도 하고 많이 갔죠. 네네. 80%가 황열병으로 죽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미시시피강 하류에는 네. 약간의 습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류 주변에서 머물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네. 오로지 재료란 거는 소문과 음흠. 그리고 금융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1716년부터 시작돼서 1720년까지 한 5년 동안 쭉 이어지는 버블이 아. 특히 한 2년 반 사이에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네.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2년만 버리면 정말 어마무시한 휘청거리기 버블인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또 무리수를 둡니다. 네. 무리수를 두는 것이 오히려 지표를 더 배양해요. 사람들 더 많이 살 거라고 여기고 네, 그럼 더 네. 폭락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미시시피 회사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방크 제너럴의 종이돈까지도 가져와서 금화나 음화 같은 정화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프랑스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네. 하루아침에 모든 거품이 포말이 됐습니다. 네. 포말로 사라지는데 네. 프랑스는 이걸 간단하게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으면 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주 좋은 속장이 있었죠. 존 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스코틀랜드 출신의 외국인 범죄자였어요. 외국인 범죄자에게 공작주의도 주고 재무총감도 주고, 재무총감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예전으로 치면 재무장관, 경제기획관 장관, 요즘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사람들의 원성은 그 국가를 향해서 빗발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외국인 출신, 스코틀랜드 출신의 나라를 망친 놈이다. 그래서 존 로에게 중벌을 내리고 그나마 오렐란 공작이 섭정이 해준이라는 거는 남몰래 도망가게 피신시켜준 것 딱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저 외국인이 다 해먹다가 외국으로 도망쳤다. 네. 우리 프랑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네. 결말은. 네. 존 로의 일생은 그 후로부터 그 아내와 딸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약 9년인가 있다가 죽는데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서 네. 다시 자기 좋은 머리로 확률 이론을 이용한 도박을 하다가 돈도 많이 못 벌고 쓸쓸한 채 폐렴에 걸려서 죽었죠. 근데 사실은 존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사실은 지금도 신용화폐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브레튼 우드 체제가 끝난 1971년 이후에 그 전까지 이제 44년부터 71년까지 브레튼 우드 체제는 금과 달러가 연계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금 중심의 금본위, 은본위 제도였고 이 브레튼 우드를 깨면서 순수한 종이화폐 시대, 피아트 머니, 신용화폐 시대가 도래했는데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잖아요. 찍어내니까 사실은
그 신용화폐가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서 네. 즉 1944년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작되면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존 로가 했던 거나 지금에 하는 거나 모양상은 다를 게 없어 보이기도 해요. 아주 제대로 맥을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네.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화폐 시스템과 네. 존 로의 시스템과는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됐다 했을 때 1944년 11월에 네. 미국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전후의 경제 질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정한 게 국제통화기금, IBRD 이런 걸 창설하고 네. 그 이전 2차 대전 이전까지는 모든 나라가 근본이제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예. 근데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면 근본이제를 우리가 운영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은 근본이제 하지 마라. 다만 우리 미국이 근본이제를 유지하겠다. 네. 당신네들 통화제도가 흔들릴 것 같으면 미화 35달러를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금 이론수와 바꿔주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한 전 세계적인 근본이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경제가 물론 발달했는데 문제는 달러의 가치가 점차 하락했어요. 유럽이 전후복구가 끝나면서 미국의 달러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그걸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유로 달러가 쌓이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근데 미국 달러의 가치는 금과 연동돼 있으니까 당연히 금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네. 금의 가치가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금 가치가 동일한 속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 가치는 좀 덜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교육국의 상대 교육국들은 미국의 달러를 쌓아둔 유로 달러를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다이아드 시리즈인가요? 거기서 왜 뉴욕 그 연방은행 지하금고를 털어서 금을 빼가려고? 예, 바로 네. 거긴데요. 거기에 전 세계 금이 거의 대부분 모여 있습니다. 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연준의 금을 예치를 합니다. 자기 나라 중앙은행에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을 그 미국 연준의 그 금고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고 창고에서 창고로 가는 겁니다. 예. 또 요즘은 창고에서 창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서류만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미국의 금 지준이 점점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닉슨이 위기를 느꼈죠. 1971년 8월인데요. 닉슨 대통령이 드디어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아무리 달러를 가져와도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 네. 불태환 지폐가 된 거죠. 네. 달러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정화였어요. 네. 종이를 된 금 하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네. 그야말로 신용만을 매개로 발행하는 불태환 지폐가 됐죠. 네. 이건 존 로의 미시시피 주식과 방크 제너럴이든 방크 로얄이든 방크 로얄이 찍어냈던 종이화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왜 존 로의 종이화폐 실험은 망했는데 네. 미국의 달러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네.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뒤에 그 군사력과 예. 그 군사력을 이용한 그 석유 패권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군사력과 석유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도 최소한의 절제는 있습니다. 그 여러 국가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존 로처럼 마구잡이로 달러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달러 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하원입니다. 네. 하원이나 하원에서도 걸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달러를 막 그냥 종이들로 찍어내서 세계 경제를 왜곡시킨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절제가 있기 때문에 존 로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네. 미국이 절제하는 이유는 방금 말했다시피 보는 눈이 있고 또 최소한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덕분에 국제 금융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시시피 루이지애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다 미국 영토가 됐죠. 네. 그게 1803년에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해서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사들입니다. 네. 그 넓은 땅을 지금 미국 영토의 약 3분의 1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국토가 제일 큰 나라는 물론 러시아지만 음흠. 쓸만한 영토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입니다. 저쪽 서부로 가면 로키 산맥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지. 동부로 가면 그 에팔렌티아 에팔렌티아 산맥으로 막혀 있고 네. 가운데가 바로 루지애나인데 이 루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팔았어요. 그 나폴레옹이 네. 미국에게 팔았죠. 네. 근데 판 이유가 뭐냐면은 나폴레옹도 처음에는 루이지애나에 제2 프랑스 제국을 건설해서 프랑스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청사진을 갖고 있었는데 네. 생도밍고 있죠. 그러니까 IT. 중남미 카브리헤아 연안에 있는 IT 예. IT 공화국. 예. 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는데요. 사탕수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그쪽을 네. 반란을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육군 느끼사단이 가요. 처음에는 네. 금방 물질 줄 알았는데 네. 안 되니까 발목이 묶여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영국 땅하고 전쟁져야 되는데 거기에 정규군이 발목이 묶이니까 그 땅을 미국이 사겠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팔았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썽 많은 루지애나 또 반란이 있었고 또 거기는데 아이 파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팔아버려. 네. 그래서 그 엄청난 땅이 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프랑스가 이런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은행 중에 앙크라는 말 상호가 들어간 은행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소시에테 제네랄. 네. 그게 소시에테 제네랄 봐갖고서는 이게 네. 은행이라는 게 전혀 그렇죠.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네. 뭐 앵도스헤즈 방크가 이런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만 방크란 말을 쓰고 프랑스는 오래도록 맞아요. 그 신용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네. 금선호가 가장 크고요. 아까 말씀드린 닉슨의 그 달러 태환 정지 이 선언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금으로 바꿔줘 책을 한 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네. 만약에 프랑스가 금화에 대한 아니면 그 모든 금융은 거품이고 사기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네. 유럽의 역사는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또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건 그렇지. 너무 심한 비약이고 역사에 너무 과도한 가정일지 모르겠으나 네. 그만큼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네. 또 하나가 프랑스는 나중에 이 돈을 다 변제를 안 했어요. 네. 변을 안 해주고 그저 속죄양 외국인 범죄자 속죄양 하나 내세우고 거의 그러고 마무리 쳤는데 네. 프랑스의 그 체력은 고갈되고 허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립전쟁에 거대한 지원을 하고 재정은 더욱더 나빠지고 네.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한 번에 바꾸자 하는 대혁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버블을 네. 프랑스 대혁명의 한 단초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네. 야, 참 오늘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훅훅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네, 다음이 또 이게 또 이 시기 즈음에 일어났던 또 다른 버블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른 네. 그런 버블이 있었죠. 바로 네. 영국의 사우스시티 버블인데요. 남해회사 버블이라고 네, 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프랑스의 가장 큰 버블,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제 방크란 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던 바로 그 버블, 존 노와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홍우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각도기TV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